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승사 송기현입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대장주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장의 스타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스타주는 삼성증권을 스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들이 또 업종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또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을 고르셨는데요. 자, 삼성증권이 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정절벽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주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증권주, 삼성증권을 오늘 스타로 선정할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절벽에 대한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요인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거래도 활발하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증권주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김석동 금융위원장께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개정안을 빨리 통과해 줄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증권시장 자통법이 빨리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서도 더욱더 강한 그런 모멘텀, 그러니까 신규 수익 창출원이 생기면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증권주에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친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해에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증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증권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단발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시각이시군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상 보더라도 뭐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삼성증권의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네. 재정절벽에 대한 그 리스크가 회소가 되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을 오늘 그룹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오늘 뭐 경기 민감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세 종목이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친구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마지막으로는 LG전자까지 세 종목을 친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지금 3%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고 그다음에 정유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경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WTI 유가가 지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불까지도 안착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함으로써 정제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오늘 또 긴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네요. 박스권 탈피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선주들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바로 해양 플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주액의 70% 이상이 해양 플랜트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서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3사 중에서 작년에 수주 목표액을 달성한 기업이 바로 대우조선해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수주 모멘텀만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만큼이나 그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1분기 수주 모멘텀이 조금만 되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눌림목 줬다가 다시 추가 상승하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닷새 만에 강한 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아요. 기관 쪽에서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도 매도세가 일단락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인데, 오늘 LG전자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네, 제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LG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서 빛을 못 봤던 그런 주식인데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55인치 OLED TV를 출시를 했다. 삼성전자보다 좀 빠르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입니다. LG전자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센서스는 한 197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5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LG전자에서 지금 주가가 한 4% 정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LG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그다음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 급등 흐름의 연속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공략이 가능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고가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이 네. 종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처럼 4분기 실적은 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4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워낙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1분기 내년 실적은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윤환율을 비롯을 해서 여러 가지 정제 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고 하면은 분명 증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자회사 SK 루브르컨츠가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SK 루브르컨츠가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주가 상승에 도움을 충분히 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정 절벽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요소가 사라지면서 오늘 장대 갭으로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가가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18만 1천 원 부근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부담감을 존재하고 그다음에 피로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다소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실어주고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번 정도는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매수가를 한 17만 9천 원 정도에 여기서 주가가 장중에 좀 밀린다거나 아니면 내일 좀 약간 빠져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19만 원. 이렇게 19만 원이면은 정고점입니다. 이 전고점 말고 예전에 1년 전에 주가가 단기간에 형성되었던 고점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까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룸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 때는 전 뭐 31선, 61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7만 4천 원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의 탑픽 종목입니다. 정유 부분 이외에도 이 다른 부분에서도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더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약간 좀 낮춰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주 높게 잡히진 않았는데요. 목표 주가 19만 원, 순적 가격 17만 4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손기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